과연 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땀에 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땀구멍이 넓은 사람이 땀도 많이 난다. 전유식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저는 왜냐면 주변에 보면 땀구멍이 넓은 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특별히 땀이 많이 나죠. 땀구멍이 넓으면. 맞죠? 그러니까. 서 교수님. 네, 아쉽지만 어떨까요? X입니다. 틀렸어. 지금 이제 땅구멍이라고 표현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모공이랑 이제 이게 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공은 말 그대로 털이 나오는 구멍이고 거기서는 피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땀구멍은 이제 땀샘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네. 땀샘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우리 몸에 무려 400만 개 정도 굉장히 많은 개수로 땀샘이 분포돼 있죠. 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이 땀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에크린 땀샘이죠. 전신에 분포하는데 특히 손발에 많아요. 그리고 땀이 굉장히 묽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냉각 장치 같은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땀샘이 바로 악포크린 땀샘이라고 해서 악포크린. 그 뭐 겨드랑이나 아니면 사타구니, 뭐 유방 주위에 특히 보시는 대로 이 모낭과 연결이 돼서 그런 부위에 많이 있고요. 조금 땀이 끈적거려요. 예, 그리고 약간의 특유의 냄새가 있죠. 그렇고 이 부위가 겨드랑이나 뭐 이런 사타구니가 아무래도 접히다 보니까 숨어 있는 부위이다 보니까 더 습습하고 땀이 나면 세균이 더 번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악취가 나는 경우도 많죠. 이 두 가지 샘이 함께 기능이 있는 아포에크린 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주로 겨드랑이에 있는데 땀 분비 기능이 무려 7배 정도가 아이고. 많아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다한증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땀샘은요 발바닥이 제일 많고 등에 가장 적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발냄새가 많이 나나 싶기도 하고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라. 이런 말이 이제 콜에서 나왔구나. 좀 이제 신기합니다. 이런 거네요. 예, 첫 번째부터 굉장히 신기하고요. 두 번째 오해와 진실 포인트 한번 볼게요. 사우나, 찜질방에서 흘리는 땀은 좋은 땀이다. 쫙 빼니까. 당연히 사우나 찜질방에서 흘리는 땀은 좋은 땀이죠. 땀이다. 주기적으로 쫙 빼줘야 교수님 노폐물이 쫙 빠지잖아요. 맞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운동에서 흘리는 땀이 중금속도 빠져나오고 해서 좋은 땀이니까 그에 비해서는 사우나에서 강제로 빼는 땀은 뭐 완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몸이 비만하신 분, 특히 머리나 얼굴로 열이 많이 달아오르고 이런 힘드신 분들은 강제로라도 땀을 빼줘야만, 특히 반신욕해서 상체에서 땀을 빼줘야만 몸이 가벼워지고 열이 내려가고 체중 조절도 되고 질병 예방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몸이 야윈 분, 네. 특히 뭐 고혈압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거나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뭐 어린이라든가 임신부라든가 노인분들은 이 강제로 사우나에서 땀 빼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뭐 땀을 쫙 빼는 게 기분은 개운할지 몰라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 뭔가 좀 어질어질하고 뭐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쓰러질 이제 수 있어요. 혈압 네.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다음은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땀 많이 흘리면 살도 쭉쭉쭉 빠진다. 그랬으면 그러면 좋겠다. 좋겠는데. 이건 진짜.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 괜히 뛰어요. 괜히 땀 쫙쫙 내요. 살 쭉쭉 빠지라고 하는 거죠. 옵니다. 교수님 어떨까요? 최은정 박사님, 예. X입니다. 틀렸어. 네. 진짜요? 네,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네. 쭉쭉 빠진다면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찌다기를 유지를 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일단 땀을 일시적으로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때 수분이 대부분 빠져나가거든요. 땀의 거의 99%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 절대로 체지방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 뭐 한나절 좀 땀 쭉 뺐다고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땀을 또 이제 빼기 위해서 땀복을 많이 그래요. 입으시잖아요. 네. 근데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시는 거는 체온 보호의 역할을 하니까 좀 괜찮지만 근데 집안에서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집안에서 운동을 하는데 굳이 또 땀복을 입어서 마구마구 땀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랬다가 오히려 너무 이제 땀이 안에 차여가지고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또 지나친 땀을 이제 또 지나치게 땀을 흘리게 되면서 탈수 현상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중계 눈곱만 줄어든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방이 아니라 수분이 빠지는 거는 오히려 건강 상할 수 있다는 거. 여름에 탈수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흘리는 땀은 건강한 땀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계탕 쫙 먹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불안해지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왜냐면 따뜻한 거 있잖아요. 뜨끈한
맛있는 거 먹을 때 등줄기에 땀이 쫙 나면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거든요. 맞아. 오늘 굉장히 자신감 넘치시는데요. 정 교수님 어떤가요? 예, 우리가 평소에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 먹을 때 땀 좀 흘리는 그것은 뭐 정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뜨겁거나 그리 매운 음식이 아닌데도 땀이 먹을 때마다 줄줄 흘린다거나 혹은 식은 밥을 먹는데도 땀이 그냥 줄줄 흐른다. 이거는 병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의학에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위장 속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위장 경락에 열이 많이 쌓여서 그것이 올라오니까 주로 얼굴, 이마, 입술 이런 쪽으로 위장 경락을 따라서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닌 것이 위장에 열이 많으니까 식욕이 아주 왕성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런 분은 나중에 당뇨병 오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식사량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매운 음식 이런 거 되도록 먹지 마시고 평소에 운동을 해서 땀을 좀 흘려주는 것이 좋고 또 열을 내려갈 수 있도록 위장의 열을 꺼주도록 찬 성질을 가진 메밀이라든가 결명자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을 먹어서 좀 열기를 내려주고 소변을 잘 빠져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의학적으로는 어때요? 네. 이렇게 음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말 비오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식사 중에 이런 경우를 저희는 미각 다한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원인은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인데 맛을 느끼는 신경이 지나치게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한 25% 정도는 가족력이 있어서 정말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침샘으로 가야 되는 신경이 일종의 합선이죠. 다른 쪽에 연결이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가족력도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식사 중에 땀이 난다면 혹시나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먹으면서 땀이 난다면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궁금증도 한번 풀어봅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면서 흘리는 땀은 나쁜 땀이다. 그럴 것 같은데. 네, 아예 노선을 바꾸고 싶어요. 그냥 엑스할래. 아니 근데 제 생각에도 그냥 열이 많은 분들이 땀 흘리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도 잠에서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잘 때 잠을 잘 자야죠. 잠잘 때 흘리는 땀은 나쁜 땀이 흘리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나쁜 땀이다. 그래서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네. 두 가지로. 몸이 허약해져서 몸이 부족해서 땀이 막 잠잘 때 흘리게 됩니다. 특히 아주 야윈 사람, 야윈 어린이들. 그러면서 몸에 물기운이 부족하니까 열이 달아 올라오게 됩니다. 평소에는 안 나다가 잠잘 때만 그냥 땀이 젖어서 옷이 흠뻑 젖고 이불이나 요까지 젖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몸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네. 돼지고기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뜻한 차가운 성질을 가지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으로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 정반대가 있습니다. 몸에 비만한 편인 이런 분들 그리고 열이 많은 분들이 평소에 땀을 안 흘려주니까 잠잘 때 그냥 땀을 줄줄 흘린 겁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땀을 나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 비만하시고 밤에 땀을 많이 흘린다. 그 사람 몸이 허해서 그렇다. 보약을 지어준다거나 양기를 보충하는 약을 넣어준다. 오히려 몸에 열이 더 쌓이고 습기가 쌓여서 더 힘들어지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평소에 운동해서 땀을 잘 빼주고 땀이 잘 나오도록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도록 그런 약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땀 난다고 무조건 보양식이나 보약 챙겨 먹을 일이 아니라 내 체질, 건강 상태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